안녕하세요, 여러분. 72세 영양학 박사 이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3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저도 실은 5년 전까지 매일 밤 새벽 3시마다 깨어나는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영양학 교수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치면서 정작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실에서 찾지 못했던 답이 바로 집 뒤편 작은 텃밭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상추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흔하고 평범한 상추가 불면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만들어준 상추 우릭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20년간 저를 괴롭히던 불면의 밤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정말 20년 만에 아침까지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상추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상추 안에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천연 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있고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 가바라는 신경 안정 물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제가 30년간 영양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문제가 바로 불면증이었다는 겁니다. 박사님,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와요. 새벽에 자꾸 깨어나요. 깊게 잠든 기억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추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된 후부터는 제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처방이 되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복잡한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추 말입니다. 상추를 왜 조상들이 상추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모든 채소 중 최상위에 있다고 해서 상추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추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상추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 70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아파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몸의 열 조절도 어려워지잖아요. 바로 이 모든 문제들을 상추 하나가 놀랍도록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추 따위가 뭘? 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제가 경험했던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손주들의 결혼식도 증손자의 첫돌도 건강하고 깊은 잠으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상추가 어떻게 우리의 잠을 되찾아주는지 30년 연구 경험과 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 인사도 남겨주세요. 혹시 상추를 뜯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을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바로 그 하얀 진액 안에 우리가 찾던 숙면의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의 신경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상추 안에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 가바라는 성분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가바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요즘 건강식품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귀한 성분이 우리 식탁의 평범한 상추에 이미 들어있었던 겁니다. 조상들이 상추를 가난한 자의 아편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값비싼 약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추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30년간 영양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박사님, 침대에 누워도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어나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호소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철에는 우리 몸에 열이 많이 쌓이거든요.
낮에는 무더위로 지치고 밤에도 열이 제대로 식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상추의 특성을 보세요. 여름철에 가장 잘 자라고 넓은 잎으로 뜨거운 햇볕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원하고 상쾌한 기운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추가 우리 몸에 열을 식혀주는 이유입니다. 잠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체온이 약간 떨어질 때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상추가 바로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작년에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할머니셨는데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박사님,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면 또 금방 깨어나요.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 상추 우린 물을 권해드렸더니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젯밤에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깼어요. 이런 일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상추의 효능을 알게 된 후로는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자연요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추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상추만큼은 아니지만 여름철에 자라는 넓은 잎 채소들은 대부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케일, 양배추, 대추 같은 채소들도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추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하얀 진액, 락투카리움 때문입니다. 다른 채소들보다 훨씬 더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불면증에 더욱 특화된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의대 동기 중에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요즘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자연요법으로 상추를 추천한다고 하더군요. 영호야, 내가 알려준 상추 이야기를 환자들에게 해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이처럼 상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적인 수면 리듬을 돕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과학적인 힘을 가진 천연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상추를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먹고 있는 상추 레시피들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상추 쌈으로만 먹었는데 불면증 개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꾸준히 그리고 더 농축된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상추 물김치입니다. 이건 제가 아내와 함께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한 레시피예요. 왜 물김치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상추의 유효 성분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유산균들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은 우리의 전반적인 컨디션, 특히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 자체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마늘이나 생강, 고춧가루 같은 따뜻한 성질의 재료들과 함께 발효시키면 성질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 궁합으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돕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여기에 마늘, 생강을 조금씩 넣고 고춧가루는 아주 조금만 넣어줍니다. 너무 맵게 하면 안 돼요.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고 물을 부어서 하루 이틀 발효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 상추 물김치를 매일 저녁 식사 때 한 그릇씩 먹어요. 특히 잠들기 2~3시간 전에 먹으면 효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내가 개발해준 상추 우린물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냄비에 상추를 넣고 물을 부어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인데 상추 양의 3배 정도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아내가 이게 맛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만들어 마셔보니 은은하고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상추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긴 하지만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상추 우린 물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마셔요. 특히 자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간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 소금이나 간장을 조금 넣어도 되고 식초를 살짝 넣으면 더 상쾌한 맛이 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뒤척였는데 이제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상추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여보, 이렇게 간단한 걸로 잠이 잘 잘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영양학적으로 설명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되거든요. 즉,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돕는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추를 먹으면 단순히 진정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까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나니까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맛보다는 그 소중함 때문에 계속 찾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상추를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키운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뿌리 부분보다는 잎 부분을 위주로 사용하시고요. 상추의 숙명 성분인 락토카리움은 주로 잎과 줄기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에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더욱 특별한 조합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상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혈압 때문이었습니다. 5년 전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140 정도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기 전에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영양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혈압에 좋은 식재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에 연구하던 상추가 혈압 관리에도 정말 좋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추에는 혈압 조절에 중요한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벽의 압력이 높아지는데 칼륨이 이를 중화시켜주는 거죠. 또한 상추의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추의 진정 효과도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데 상추의 락토카리움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간접적으로 혈압 관리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의대 동기 중에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흥미로워하며 저에게 혈압약을 먹는 환자들에게도 이런 자연식품을 함께 추천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연구해본 결과 상추가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나이는 72세인데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수치가 불안정했거든요. 하루는 정상이었다가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분이 저에게 박사님, 약을 먹어도 혈압이 들쭉날쭉해서 걱정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라고 하시면서 고민이라더군요. 저는 그분께 상추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어요. 특히 저녁에 상추 우린물을 마시고 식사 때마다 상추쌈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조합을 알려드렸어요. 바로 상추와 미역을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미역에도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우리가 오이냉국을 만들 때 미역을 넣는 것처럼 상추 물김치를 만들 때도 미역을 조금 넣거나 미역국을 상추 우린 물로 끓이는 것이죠. 지인분이 2달 정도 꾸준히 드신 후에 혈압을 재봤더니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약도 계속 드셨지만 수치의 변동폭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낮아진 거죠. 박사님,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만큼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상추는 결코 혈압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추는 건강한 식습관의 한 부분으로서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은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뇌졸중,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상추 같은 자연식품을 활용하면 약물 치료와 함께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상추의 또 다른 장점은 부종 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나 발이 붓는 경우가 많은데 상추의 칼륨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춰줘서 부종을 줄여줍니다. 혈압과 부종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혈압 관리용 상추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상추쌈으로 드시고 점심에는 상추를 무쳐서 저녁에는 상추 우린 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루 3번 다른 형태로 드시면 지루하지도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추를 자주 드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약이나 세균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영양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박사님, 상추에 농약이 많다는데 정말 안전한가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직접 상추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직접 키워보니까 상추가 얼마나 깨끗하게 자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척해야 안전한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추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해요. 상추는 뿌리가 얇고 넓게 퍼지는 채소예요. 그래서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죠. 또한 잎이 넓고 주름이 많아서 먼지나 오염물질이 끼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특성을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깨끗이 세척할 수 있어요. 제가 텃밭에서 터득한 4단계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시중에서 파는 상추에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분리와 1차 세척입니다. 상추를 한 장씩 떼어내면서 밑동 부분을 잘라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밑동을 얼마나 잘라낼 것인가인데 저는 뿌리에서 2-3cm 정도는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왜 밑동을 이렇게 많이 잘라내야 할까요? 영양학적으로 설명하면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질소 비료의 성분인 질산염이 뿌리 부분에 가장 많이 축적됩니다. 질산염 자체는 크게 해롭지 않지만 체내에서 과도하게 축적되거나 특정 조건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할 경우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뿌리 부분은 토양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라서 세균이나 기생충의 위험도 가장 높습니다. 락토카리움이라는 유효 성분이 밑동에 많다고 해서 아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잎 부분에도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흐르는 물에서의 예비 세척입니다. 찬물에 상추를 넣고 손으로 살살 비비면서 씻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비비면 잎이 산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흙이나 이물질들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소금물과 식초를 이용한 침지 세척입니다. 큰 볼에 물을 담고 소금 1큰술과 식초 2큰술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상추를 넣고 3에서 5분간 담가둡니다. 소금은 삼투압 현상으로 상추 잎 사이에 미세한 오염물질을 분리해내는 것을 돕고 식초는 산성 성분으로 세균 제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너무 오래 담가두면 상추의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5분을 넘기지 마세요. 네 번째 단계는 최종 헹굼입니다. 소금물에서 건진 상추를 다시 깨끗한 물에 2-3번 헹궈주세요. 이때 소금기와 식초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세척한 상추는 정말 안전해요. 저희 집에서는 손자들도 이렇게 세척한 상추를 생으로 마음껏 먹거든요.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몇 번 해두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보관할 때도 팁이 있어요. 세척한 상추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꼼꼼하게 세척한 상추로 만든 요리들이 더 맛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깨끗하다는 안심감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세척법을 상담받으시는 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시던 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나면 이제 상추가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70대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세척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조금 번거로워도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팁이 있어요. 상추를 구입할 때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고 잎이 너무 크거나 두꺼운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연한 잎을 선택하세요. 이런 상추가 농약 사용량도 적고 맛도 더 좋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2세 영양학 박사로서 그리고 한때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상추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척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꼭 들려주세요. 댓글로 상추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제가 쌓은 영양학 지식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나누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 평안한 잠, 그리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위해 제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증손자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